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공원에서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동료 상원의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워싱턴 DC가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부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감원 조초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주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갑니다. AP 과목의 한국어를 개설해달라는 서명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8,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으며 동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째 접종이 잠정 중단된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사용 중지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가로 백신과 관련된 혈전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를 전 세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팔리는 모든 담배의 니코틴을 중독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감원 조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가주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안은 호텔과 청소, 공항, 이벤트 등 서비스 업계에 해당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 내 호텔과 공항, 청소, 이벤트 센터 등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감원됐던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주 법안 SB93이 지난 16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팬데믹 속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호텔과 항공, 여행, 이벤트, 청소업계 등 서비스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된 데 따라 이루어진 조처입니다. SB93에 따르면 해당 업계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과거 팬데믹 때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다 감원된 직원들에게 먼저 채용 제의를 해야 하고 채용 공고를 시작한 후 닷새 내에 감원된 직원에게 채용 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 6개월 이상 고용돼 있던 직원들로 감원을 당한 이유가 업무상의 과실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 마련된 일자리가 감원된 직원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의 근속일수가 더 많은 직원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새 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며 2024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가주의 서비스 임플로이스 인터내셔널 유니온은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가주의 서비스 업계가 코로나 팬데믹 타격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에 돌입하면서 팬데믹 속에 감원된 직원들을 돌보지 않고 젊은 직원들로 대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계에 코로나 팬데믹 속 감원된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 SB 3216이 지난해 추진됐지만 뉴섬 주지사는 당시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비토했지만 이번에 적용폭을 호텔과 공항 등 서비스 업종으로 축소시킨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낮은 감염률이 이어질 경우 향후 1, 2주 내에 경제 재개 옐로우 단계 진입이 가능해져 LA 카운티가 경제활동 안전 정상화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카운티 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527명과 사망자 29명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일일 감염률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인 0.9%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18일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일일 감염률은 0.7%까지 추가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 내 코로나19 환자 입원율 또한 16일 498명에서 17일 486명으로 감소했고 이 수치는 평일 518명, 512명과 비교해도 꾸준한 감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침에 따르면 옐로우 단계 승급 자격은 2주 연속 주민 10만 명당 1일 신규 감염 사례가 2.0건 미만, 양성 반응률 2% 이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캘리포니아 거주 성인 52.2% 이상이 최소 한 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된 후에 나왔습니다. LA 지역에서 지난해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의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LA시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총 15건이 신고돼 지난 2019년의 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LAPD가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집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LAPD 관할 지역에서 총 9건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보고됐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5건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총 355건의 증오범죄 중 4.2%를 차지했고 모든 인종 관련 증오범죄 사례 중에서는 8.1%를 차지했습니다. 보고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사례 중 9건이 구타, 5건이 범죄 협박 및 가중폭행, 그리고 미 박물관에서 발생한 1건의 폭탄 테러 협박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사건에 연루된 9명의 용의자들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LA시 검찰은 이 중 2건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외에도 지난해 9건의 아시안 대상 인종 증오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며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사건이었죠. 고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동요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에 석 달여 만에 다시 상점 가림막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른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계기가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1심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지 미 중부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20살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심야 통행을 금지했고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학교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엔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과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미 전역으로 관련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평화 시위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We're in touch with states, with governors, with mayors, and certainly,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peaceful protests, but 한편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에는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답했습니다. We are saying very simply to America, to New York, to the world, stop Asian hate. 미 상원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신고와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현지 시간 21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견입니다. 미주 전역의 한인회 연합단체를 표방하며 별도로 활동해오던 미주 한인회장협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한인회장첩 측이 발의로 본격화되고 있어 미국 내 한인회 연합체 분열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가 뭉친 가칭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결성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들이 가장 많은 미국을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미주 총연의 내분 사태로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분규 단체로 지정돼 있는 미주 총연 측의 박균희 회장은 한인회장협 측의 통합 제의에 불응하고 있어 박 회장 측의 대응이 통합 성사 여부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회장협 측이 지난 5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추진위는 어제 박균희 미주총연 회장에게 통합을 위한 논의를 성실히 실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을 위한 공식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추진위는 이 요청안에 한인회장협과 미주총연의 통합을 위해 전직 총회장과 몇몇 회장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워싱턴 DC 총영사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귀측의 불응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추진위에서 직접 연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또 통합을 위한 모든 대화의 창을 모두 열어놓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박균희 회장 측 대표 명단, 통합회의 장소와 시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청안에 대한 박균희 회장의 대응이 통합 절차 시작에 관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박균희 회장은 앞서 미주총연에서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한인회장협이 스스로 해체를 하고 미주총연 산하로 들어오면 제명된 사람들은 산하윤리위원회에 권고해 사면될 수 있도록 하고 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쌍방협의가 아닌 일방적 흡수 통합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양측 간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P 과목에 한국어를 개설해달라는 서명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8,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으며 동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시작된 AP 한국어 개설 서명 캠페인에 19일 현재 18,350명이 서명했습니다. AP 한국어 개설은 1997년 SAT2에 한국어가 채택된 이후 궁극적인 목표로 줄곧 추진돼 왔지만 컬리지 보드가 정한 AP 과목 개설 기준에 못 미쳐 성사되지 못하다 이번에 SAT2가 전격 폐지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컬리지 보드 기준에 따르면 AP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200개 이상 정규학교에 고등 수준의 클래스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아직 이해는 못 미치지만 지난 10년 새 한류를 타고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류 등을 반영할 때 AP 한국어 개설 캠페인은 승산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 류 이사장입니다. 희망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AP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AP를 집어넣고 그러면 헤리티지 스튜던트가 아니라도 non 헤리티지들도 듣고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서 이 애들이 또 코리안 리터레처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의 그 문화 또 그 글 이런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고 AP 과목에 한국어가 개설되면 현재 주말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하면서 AP 한국어로 GPA를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AP 한국어 개설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AP 코리안을 넣기 위해서는 뭐 한두 단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민 전체,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과 또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들의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지껏 이루지 못했던 그 염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어진흥재단을 비롯해 8개 단체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컨그레스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원 의원도 계시고 또 시의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접촉 중에 있고요. 그 레터 드래프트 같은 것도 또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선은 이 페티션 드라이브가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프레임이 되면 이달 말경에 레터랑 이 페티션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칼리지 보드에 접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오고 있죠. 서명은 이후 계속 모아지는 대로 컬리지 보드의 업데이트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사이트는 support.apkorean.org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서명을 마친 후 사이트를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월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5번 사우스 방향 평소보다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벨리뷰 애비뉴 구간부터 1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605번 사우스와 교차되기 전 지점까지 플로란스 애비뉴까지 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에서 7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또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도 8마일에서 17마일대, 디트만 애비뉴 구간부터 13마일대로 다시 속도 떨어져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계속 11에서 15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5번 노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4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14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로렐 캐년 블루버드 사우스 구간부터 12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에서 20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70번 놀스 방향 셜먼웨이 구간부터 5번 놀스와 교차 지점 10에서 18마일대로 역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베벌리 블루버드까지 9에서 16마일대로 특히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 605번 놀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버드부터 알론드라 블루버드 구간 16에서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한 차례 접종을 마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즉각 성인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8km 이내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며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You have enough of it. You need to be protected, and you need in turn to protect your neighbors and your family. So please, get the vaccine. 미국은 하루에 평균 32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250만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수는 1억 3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성인의 수도 8,400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일부 주에서 여전히 감염자와 입원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increasing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and cases among younger people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re also increasing. 그런 만큼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로 2억 회 접종 약속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여름까지로 목표한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당겨질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일주일째 접종이 잠정 중단된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국장인 비백머시 의무총감은 오늘 얀센 백신 접종에 대해 관련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따라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며 업데이트 지침이 며칠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시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얀센 백신을 맞은 극소수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지난 13일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소집했지만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ACIP는 오는 23일 접종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ACIP는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입니다.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6명이 드물고 심각한 혈전 증상을 일으켰고 이들은 모두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사용 중지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추가로 얀센 백신과 관련된 몇 건의 혈전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시알 웰렌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CDC가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추가 혈전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줌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이 실제로 진짜 환자인지를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번 주 CDC와 식품의약국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웰렌스키 국장은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에 고무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접수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DC와 FDA는 지난 13일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자 6명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이 보고됐다며 이 백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전 세계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여행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위험을 고려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업데이트는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의 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 중 34개국에 여행 금지인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여기엔 북한,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됩니다. 여행 금지국 수를 80% 수준까지 늘릴 경우 160개국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현재 한국은 강화된 주의인 2단계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작년 11월 말 여행 재고인 3단계였던 한국을 2단계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현재 여행 재고인 3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고와는 구속력은 같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의 니코틴을 중독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맨솔 담배 금지 또는 모든 담배의 니코틴 감축 아니면 이 두 가지 방안의 동시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맨솔 담배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니코틴 감축 정책은 기존 흡연자들을 상대로 금연이나 니코틴 껌 등 덜 위험한 대체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비중독적 또는 중독성을 최소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입니다.
FDA와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담배에서 니코틴을 거의 제거하면 흡연자들이 금연하거나 전자담배 또는 니코틴 껌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솔 담배 금지하는 젊은 미국인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맨솔 담배는 주로 10대 청소년과 흑인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이 2017년부터 니코틴 감축과 멘톨 금지를 추진했으나 그가 2019년 물러난 뒤 보류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2009년 제정된 담배규제법은 FDA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니코틴 감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했고 공중보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FDA가 담배에서 캔디와 과일 등의 맛을 금지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는 이번 패키지에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예산안을 발표해 향후 8년간 도로, 교량, 항구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연구개발 및 제조업 지원,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모두 숨졌는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입니다. 화재로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아 애초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미국 텍사스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커브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배터리에서 자꾸만 불길이 치솟아 화재 진압에만 4시간이 걸렸고 물 12만 리터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69세와 59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이 타고 있었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 이들은 드라이브를 나간다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말했다고 부인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토파일럿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운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테슬라 운전석을 비워두거나 운전석에 앉아 조는 척하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ust take me home. Shit, I'm dozing off. I'm just dozing off. I got a bit of a nap because I was in my Tesla. 2018년 3월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몰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타이완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전복돼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운전자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을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테슬라 사고 27건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사고가 보도되기 몇 시간 전 1분기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의 사고율이 일반 차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동력을 이용해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주 개척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화성 표면에서 불과 3m 상공. 단 30여 초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로서는 첫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헬기 인제니어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이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ur team has been working over 6 years, some even longer, towards the dream of experimenting the first ever flight at Mars, and this morning our dream came true. 인제니어티는 지구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대기 밀도는 물론 지구의 3분의 1인 중력 등을 고려해 제작됐습니다.
탄소 섬유 재질의 날개로 일반 헬기보다 5배가량 빠르게 회전시켰습니다. 제작 비용은 8,500만 달러, 약 95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인제뉴어티는 앞으로 4차례 더 화성 상공을 시험 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의 비행이 성공함으로써 우주 탐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화성 상공에서의 첫 동력 비행이 지난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이 항공사의 새 장을 연 것처럼 우주 개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달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최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남가주 곳곳에서 빈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8일 저녁 7시 30분 오렌지 카운티 그리잘바 공원을 산책하던 79세와 80세 된 한인 노부부를 20대 남성이 주먹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남성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다짜고짜 한인 노부부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코로나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마이클 비보나로 밝혀졌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 신문에서 노부부가 중국인인 줄 알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극도의 아시안 혐오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한인 노부부는 다리가 까지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용의자는 지난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운동 중이던 일본인 2세 여성 올림픽 카라데 선수인 28살의 사쿠라 코쿠마이를 위협하고 인종 증오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쿠라 씨는 피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은 용의자를 노인 폭행과 증오범죄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오렌지 카운티 테오라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정식으로 기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정신문은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민생 과제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참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쇄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직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에 이어 겸허한 자세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K방역 등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짚으면서도 어제보다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전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민생을 꼽으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없도록 새로 바뀐 지자체장과 특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를 우려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대화 재개 노력과 더불어 백신 수급을 위한 정상 외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에 이어 공직기강을 다잡고 남은 국정과제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차종일입니다.
국내 백신 수급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 정부 여당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K방역을 자랑하다가 백신 대란을 자초한 거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의에서 꼽은 최우선 민생과제 가운데 하나는 백신입니다. 현재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 논란에 이어 미국의 추가 접종 계획까지 겹치면서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대유행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 질문 첫날 정부 역시 무엇보다 백신 수급 우려를 불식하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는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구체적인 확보 계획 하나 없이 빈손으로 믿어달라고만 한 게 몇 달째라며 양치기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역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입니다. 정의당 역시 정부가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과시하다가 안일하게 백신 확보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에 취하고 정치적 활용에만 눈이 멀어 백신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신 확보 비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해 3차 유행 이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3.04포인트, 0.36% 하락한 34,077.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2.21포인트, 0.53% 밀린 4,163.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7.58포인트, 0.98% 떨어진 13,914.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고점 부담에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 경제지표 강세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S&P 500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1.38%, 1.18% 올랐습니다. 두 지수는 모두 4주 연속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올라 차익 실현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주말 테슬라 차량 사고에 2명의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3.4%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증시에 대비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전주 비트코인의 약세에 2.6%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게임스탑의 주가는 최고 경영자 교체 소식에 6%가량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1.14%, 기술주가 0.88% 하락했고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소재 관련주도 0.4에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담에도 전문가들은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조정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유가는 달러 약세 흐름과 리비아의 일부 유전에서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5센트 오른 배럴당 63.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한 주간 6.4%가량 상승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와 약세 흐름과 원유 수요 및 공급 전망 등에 주목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6주째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를 싸게 보이게 만들어 수요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날 91.019까지 하락해 3월 초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화는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반등과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등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던 소셜미디어 팔러를 복원시켰습니다. 애플은 오늘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팔러가 증오 발언과 폭력 선동을 더 잘 적발하고 감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이 소셜미디어를 iOS 앱스토어에 복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이 앱의 실용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서한에서 업데이트된 팔러 앱이 출시되는 대로 곧장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러는 구글을 포함한 보수층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로 올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동 사태 때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고 의회 폭동을 조직화하는 둥지가 됐다는 이유로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에서 다운로드가 차단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을 잡고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합니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내용의 BTS 세트 메뉴 글로벌 판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미국 등 11개 나라에서 BTS 메뉴를 먼저 선보인 뒤 6개 대륙 49개 나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BTS 메뉴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정판으로 판매됩니다. BTS 메뉴는 9에서 10조각의 치킨 맥너겟과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됩니다. 또 맥도날드 한국지사의 인기 레시피에 착안해 스윗 칠리 소스와 케이준 디핑 소스도 BTS 메뉴에 포함됐습니다. 외신들은 맥도날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진했던 글로벌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K-팝 스타인 BTS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내려가 반짝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60도 중후반대로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다시 밑돌겠고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가 한 주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중인 금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